다음은 특수권한 확인과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 윗부분은 저희가 이미 봤어요. 패스워드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set UID가 켜진 것을 봤고 스티키 빛은 /tmp라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tmp라는 공유 디렉토리에 스티키 빛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 밑에 부분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전 슬라이드로 되돌아가서 약간 설명을 하고 올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RWX와 UGO 이렇게 6개의 문자만 얘기를 했었는데 특수 권한을 얘기할 때 set UID는 S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set GID도 S로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set sticky bit은 T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이것이 권한을 설정할 때도 사용되는 캐릭터들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S로 문자로 표현할 때 set UID를 킨다 라고 할 때는 유저 권한에 S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ch 모드 한 다음에 유저 권한에 S를 추가 이렇게 하면은 set UID를 켜는 것입니다. 그럼 그룹에 S를 추가 이렇게 하면 set GID를 켜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other에 T를 추가 이러면은 스티키 빛을 켜는 것입니다. UGO가 뭔지는 아시죠? 소유 그룹 U, 소유자 U, 소유 그룹 G, 기타 사용자 O. 그래서 각각의 스티키 빛, 그 다음에 set GID, set UID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로 표현을 할 때 특수 권한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괄로 설정을 할 때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숫자로는 지금 세 자리, 팔진수 세 자리로 일괄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빈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자리를 더 사용해서 특수 권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한 자리를 더 줘서 팔진수 한 자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비트 3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진수 비트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0, 1, 0, 1을 표현할 수 있는 세 자리를 여기 팔진수 한 자리로 넣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set 이 자리가 set UID 자리, 이 자리가 set GID, 여기가 스티키 빛 자리입니다. 그러면 set GID 키고 스티키 빛 키겠다. 그 다음에 set UID는 키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비트를 모아서 한 자리의 팔진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3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 4, 2, 1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 4, 2, 1 뒤에 있는 세 자리는 일반 허가권을 지정하는 것이고 맨 앞에 있는 한 자리의 팔진수는 3개의 비트로 각각 나누어서 3개의 특수 권한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때도 특수 권한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셨죠? 세 자리만 지정하면 일반 권한만 지정되는 것이고 네 자리를 썼을 때만 맨 앞에 있는 자리가 특수 권한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이제 좀 전에 봤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이용해서 set UID를 설정하고 있어요. 유저 그룹에다가 S를 추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숫자를 이용해서 특수 권한을 주고 있죠. 뒤에 있는 일반 권한은 이렇게 하고 특수 권한으로는 set GID와 스티키 빛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파일에 대한 RWX라는 권한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 W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 그리고 X는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디렉토리라면 RWX가 각각 무슨 권한인지
바로는 생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디렉토리의 R 권한이라는 것은 LL 해서 그 디렉토리 내에 파일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W는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생성, 제거할 수 있는 권한, X는 CD 해서 그 디렉토리 안으로 현재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한데 이것은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저는 여기 가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자가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JY 초이와 테스트2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테스트2라는 둘 다 지금 허가권이 똑같은데 소유자는 RWX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소유 그룹은 아무 권한 없고 아더는 역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즉 제가 JY 초이인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볼 수도 그 다음에 CD에서 들어갈 수도 이 안에 파일을 작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한번 제가 이 상태에서 테스트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허가 거부죠. CD 해보면 역시 허가가 거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SU로 가야 저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SU로 가서 홈으로 가서 현재 상태가 이 상태인데 CH 모드로 테스트2에다가 아더스의 R 권한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스의 R 권한을 그래서 다시 LL 해보면 아더스 그룹에 R 권한이 주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LL이 되나 봅시다. LL이 되네요. 이제 CD는 여전히 안 됩니다. CD가 되도록 하려면 X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더스에다가 X 권한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RX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LL은 계속 되고 CD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디렉토리의 리드 권한과 익시큐션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실험도 각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다음 실험 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공유 디렉토리를 만들려는 것이죠. 디벨롭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개발자들끼리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 두 명이 있어요. 또 한 명은 테스트2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들 각각은 자기하고 같은 이름의 JY 초이 그룹에 속해 있고 테스트2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둘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야 되니까 새로운 그룹을 생성해요. 이 그룹의 이름은 develop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도 여기 속하고 이 사용자도 여기에 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두 사용자의 2차 그룹으로서 디벨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디벨롭이라는 그룹이 커먼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디렉토리의 이름은 커먼이고 이 커먼의 소유자는 뭐 루트가 만든다거나 JY 초이가 만든다거나 그러면 소유자는 뭐 만든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소유 그룹을 디벨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디벨롭이 소유 그룹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먼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set gid를 해줘요. set gid의 특성은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생성하면 생성하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생성하는 사람의 1차 그룹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 그룹으로서는 이 그룹의 소유, 이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이 새로 생성되는 파일의 소유 그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은 디벨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생성하면 JY 초이가 파일을 생성하면 소유자는 JY 초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소유 그룹은 이 사람의 1차 그룹인 JY 초이 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set GID가 세팅되어 있기,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디렉토리, 커먼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 디벨롭이죠. 그 소유 그룹이 이 파일의 소유 그룹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의 소유 그룹이 디벨롭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인 이 사람 말고 test2라는 사용자도 이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디벨롭에 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커먼에 속해 있는 파일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실험이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는 CentOS에 가서 실험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강의 자료에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맞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용자가 일단 있어요. 사용자가 있는지 봅시다. 예, 두 사용자가 있고 그룹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바로 전에 사용자 관리에서 배웠어요. 그룹 add 해서 새로 그룹을 SU가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룹 add 예, 그룹이 생성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그룹에다가 두 명의 사용자, 이 사람을 소속을 시킬 겁니다. 그것은 gpassword라는 명령어에 다시 A 옵션으로 하면 돼요. 다시 A로 add할 사용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를 어디다가 소속시켜라. 이 그룹에다가 소속시켜라. 예, 소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test2도 소속시켜라. 되었습니다. 소속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etc의 그룹을 지금 그랩이라는 명령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랩으로 develop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캣에서 쭉 나오면서 그 중에 develop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라인만 보여줍니다. 그럼 develop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의 GID는 1004고 여기에 이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아이디 2명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룹이 잘 생성되고 2명의 사용자가 그 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두 사용자가 공이 사용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지금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make 디렉토리예요. make 디렉토리로 common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생겼죠. 그리고 common의 소유자는 루트, 소유 그룹도 루트. 그런데 뭘 바꿔야 되냐면 소유 그룹을 디벨롭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해봅시다. 어떻게 바꾸죠? 소유 그룹을 바꾸는 거는 ch 모드죠. 아니죠. 소유 그룹을 바꾸는 것은 chown이죠. 아직 chown을 안 배웠군요. 바로 뒤에 chown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chown으로 그룹을 바꿔요. 그룹을 바꿀 chown은 소유자와 소유 그룹, 즉 소유권을 바꾸는 명령어예요. 그럼 소유자는 그대로 루트, 그 다음에 소유 그룹도 그대로 한다면 루트 이렇게 하는데 소유 그룹은 디벨롭으로 커먼을 상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해보면 커먼의 소유 그룹이 디벨롭으로 바뀌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소유 그룹을 바꿨어요. 이제 커먼 디렉토리에다가 set GID를 추가해야 되겠죠. set GID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죠? chmod 그룹에다가
S 권한을 추가해야 되겠죠. 커먼. 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여기 봅시다. 커먼에 대해서 소유 그룹이 라이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럼 파일 생성 같은 걸 못 한다는 건 불편하겠죠. 그래서 라이트 권한도 같이 줍시다. W 권한도 주고 set GID도 세팅하고. 그래서 다시 봅시다. 소유 그룹이 이제 RWX를 다 할 수 있고 set GID도 설정이 되었고 스몰 s니까 X 권한도 가지게 되었어요. 즉 CD해서 이 커먼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커먼으로 들어가서 루트 사용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제 새로 터미널 열고 테스트2 사용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테스트2 사용자에서 홈에 커먼에 들어가서 LL해서 보고 예, 터치해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테스트2가 만들었지만 소유자는 테스트2, 소유 그룹은 원래는 테스트2의 1차 그룹인 테스트2라는 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뭐를 따라가서 디벨롭이 되었나요? 뭘 따라가서 되었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자신이 속한 디렉토리인 커먼의 소유 그룹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 이유는 이 디렉토리가 set GID가 되어 있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을 새로 생성된 파일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천천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한 관련 명령어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해 본 명령어도 등장을 했네요. change owner, chow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은 소유자를 변경시키는 건데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을 같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소유 그룹만 변경한다 라고 하면 이 앞부분 생략하고 콜론하고 뒤에 소유 그룹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뀌는 대상이 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라지 R은 똑같이 서브 디렉토리까지 전부 뒤져서 똑같은 작업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chgrp는 소유 그룹을 변경하는 명령어예요. chown으로도 소유 그룹만 변경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포함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일의 소유 그룹을 이것으로 변경한다. 다음은 리눅스에는 umask라는 것이 있어요. umask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허가권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허가권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umask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umask 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이 나와요. 저희 거에서 한번 볼까요? umask를 확인해 봅시다. 002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여기는 0002라고 나왔고요. 파일을 생성할 때는 666에서 이 값을 뺀 값. 그럼 666 빼기 002면 664죠. 예, 664. 그 다음에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777에서 이걸 뺀 거. 그럼 775가 되겠죠. 파일의 경우에는 666 빼기 umask 값,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777 빼기 umask 값이 기본 허가권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umask 값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루트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해볼게요. umask 확인해 봤더니 일반 사용자의 umask는 0002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터치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면 그 파일이 하나만 봅시다. LLT100
예, 이 파일의 허가권을 봅시다. 허가권을 보기 전에 허가권이 뭐로 나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봐요. 파일을 생성하니까 666 빼기 2예요. 그러면은 664가 되죠. 66이라는 거는 RW, 그 다음에 4는 R 이렇게 있는 것이겠죠. R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mkr 디렉토리 100 ll 예, 디렉토리 100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umask 값이 2니까 디렉토리는 777 빼기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775가 돼요. 그럼 7이면 rwx가 다 있는 것이고 5는 r, w 없고 x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가 봅시다. rwx 두 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rx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럼 umask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이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기본적인 허가권이 무엇이 될 건지를 지정하는 값이다. 파일은 666에서 umask 값을 뺀 값, 디렉토리는 777에서 umask를 뺀 값이 기본 허가권이 된다. 다음 umask의 현재 값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숫자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다시 s 하면 문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의미가 서로 정반대죠. 요거는 이러한 숫자에서 빼줄 값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생성할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보유할 권한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저에 대해서는 RWX 권한을 주고 그룹에 대해서는 RWX 권한 주고 O에 대해서는 RX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umask 다시 s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다 차 있으니까 뒤에 있는 R도 있고 X도 있으니까 W에 해당하는 E 하나만 가지고 있다. umask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생성해보고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 생성해보면 umask 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umask를 바꿀 때는 umask하고 한 칸 띄고 0022 이렇게 바꾸면 0002이 0022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umask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종류 중에 링크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동작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지를 봅시다. 리눅스에서 파일은 inode 값으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사용자도 유일한 아이디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UID라는 번호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파일도 유일한 파일 네임, 전체 경로로 보면은 유일한 이름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inode라는 번호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inode라는 번호로 관리하는데 이름이 달라도 inode가 같으면 같은 파일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inode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ls 할 때 다시 i 옵션을 주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네. ls 다시 i 이렇게 해서 보면 각각의 것에 inode 값을 보여주고 있죠. 예, inode 값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링크라는 걸 만드는데 하나의 inode에다가 여러 개의 파일 이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파일에다가 뭐를 적는다 그러면은 inode가 같은 다른 파일에도 똑같이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파일인 줄 알고 양쪽에다가 다 반영을 해주게 돼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봅시다. ln이라는 명령으로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럼 ln하고 여기에 기존 파일 네임을 주고
새 파일 네임을 주면 기존 이 파일에 대해서 링크 파일인 J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똑같아요. 다시 S라는 옵션은 무시하고 그냥 보시면 기존 파일에 대해서도 링크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기존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링크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링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무 옵션 없이 링크를 만들었을 때는 하드 링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S라는 옵션을 붙여서 링크를 생성하면 소프트 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하드 링크, 심볼릭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드 링크하고 심볼릭 링크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 장에서 봅시다. 비교표가 있죠. 먼저 하드 링크만 봅시다. 아이노드 번호가 두 개가 서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하드 링크예요. 그런데 아이노드 번호가 같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할 때 양쪽에 똑같이 걸어주지만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두 개의 파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노드 번호를 같게 해서 시스템에서 양쪽에다가 똑같은 대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이니까 완벽한 물리적으로도 두 개를 차지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파일 크기도 당연히 같습니다. 원본이랑 링크본이랑 ls-i로 보면 ls-l l로 자세한 정보를 보면 링크 숫자가 증가되어 있다. 여기 다시 봅시다. 링크 숫자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예요. 링크 숫자가 증가되어 있다. 이따가 만들어서 증가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한쪽을 수정하면 다른 쪽에도 반영된다. 이거는 하드 링크랑 심볼릭 링크가 똑같이 이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삭제할 때 링크 파일은 살아남는다, 없어진다? 살아남는다. 영향 없이 살아남는다 라는 거예요. 하드 링크는 물리적인 복사본이에요. 디렉토리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물리적인 복사본이기 때문에 큰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커서 디렉토리에는 적용이 안 되게 하고 또 동일한 파일 시스템 안에서만 하드링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거를 다른 파일 시스템에다가 하드링크를 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다시 S 옵션을 넣어서 만드는 심볼릭 링크는 아이노드 번호가 다릅니다. 즉 다른 파일이에요. 그럼 이 심볼릭 링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윈도우에서의 바로가기 파일이나 C 언어에서의 포인터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파일로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파일로의 링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볼릭 링크로 만들어진 파일은 사이즈가 아주 작겠죠. 나는 다른 어떤 파일을 갖다가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거야 라고 그 상대방 파일에 대한 경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작아요. 그리고 별도의 파일이기 때문에 아이노드 번호는 원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도 다르죠. 훨씬 작겠죠. ls-l로 보면은 권한 영역에 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링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한 영역의 맨 앞쪽에 대시라고 표시하면 일반 파일, D라고 표시되면 디렉토리 그랬죠. 그 중에서 L이라고 표시가 되면 심볼릭 링크예요. 한쪽을 수정하면 원본을 수정하면 다른 쪽도 수정이 돼서 보이겠죠. 그리고 원본을 삭제했을 때는 이 심볼릭 링크는 그냥 상대방의 경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이라는 파일 자체가 파괴됐을 때는 심볼릭 링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돼요.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디렉토리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과 상관없이 퍼미션은 777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볼릭 링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없죠. 그렇다라는 거는 동일한 파일 시스템이 아니어도 심볼릭 링크는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특징까지 해서 하드 링크 하나, 심볼릭 링크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